자, 이번에는 3차 함수와 평행한 두 접선과의 비율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앞에 문제에서 우리가 한번 언급한 것은 있는데 증명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먼저 2차 함수에 대한 바로 평균값 정리에 대한 내용은 바로 464번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그 경계값 AB의 바로 중점인 바로 2분의 A 플러스 B가 된다는 내용이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이차 함수의 바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해주는 바로 X값, 즉 기울기가 M이 되는 바로 X좌표를 찾는 거 공부했죠. 그럼 이번에는 3차 함수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 3차 함수 y fx가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y mx 플러스 n이 자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접혀져 있죠. 자, 이럴 때 이 교점의 좌표를 알파 그리고 여기에 접점의 좌표를 베타라고 할 때 자 여기에서 이 바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해주는 또 다른 이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바로 접선의 기울기 M을 가지는 그 접점의 좌표 바로 감마를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자, fx를 바로 추론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많이 공부했잖아요. 이 3차 함수와 바로 이 직선이 바로 알파에서는 교차하면서 만나고 그리고 베타에서는 접하면서 만나니까 함수 fx를 추론해 보면 fx는 자, 최고차의 개수를 모르니까 P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P는 0이 아니다. 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만 0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파에서는 바로 만나니까 X 마이너스 알파의 인수를 가지고 베타에서는 바로 뭘 한다? 접하니까 바로 X 마이너스 베타 제곱의 인수를 가지겠죠. 자, 이렇게만 하면 바로 이 fx가 x축하고의 교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누구와의 교점입니까? 바로 y mx 플러스 n과의 교점이니까 이 뒤에 mx 플러스 n을 추가해주면 바로 3차 함수 추론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알파에서는 1차의 인수를 가지고 자 베타에서는 접해 버렸으니까 2차의 인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p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자 이럴 때 바로 f 프라임 x가 바로 뭐가 되는 바로 m이 되는 또 다른 x 좌표 이 x 값을 한번 구해 보자는 거죠. 되겠나요? 자, 그 좌표를 지금 감마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직선과 평행하죠. 평행한 이 접점의 이 감마 좌표를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m이 된다. 즉, 도함수가 m이 되니까 바로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 바로 곱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미분하면 되겠죠. 앞에 거 미분하면 p가 되고요. x 마이너스 알파를 미분하면 1이니까 p가 되겠죠. 뒤에 거 그대로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p의 x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맞죠? 뒤에 거 미분하면 바로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하여 자 알맹이의 제곱을 미분하면 이 알맹이가 되니까 2가 떨어지면서 알맹이가 되겠죠. 그리고 그 알맹이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1이 되니까 곱 하나 만화가 되겠네요. 그 뒤에 있는 mx 플러스 n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mx는 m이 되고 n은 상수니까 0이 되겠습니다. 이 f 프라임 x가 무엇이 되는 m이 되는 x 값을 구해보자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럼 mm이 어떻게 되고 없어지고요. 이퀄 뭐가 된다? 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p의 x 마이너스 베타가 무엇인가? 공통인수가 되니까 앞에 남는 것은 x 마이너스 베타, 뒤에 남는 것은 두 배의 x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습니다. 얘가 0이 되는 x 값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x 마이너스 베타가 0이 되는 경우나 이 뒤에 있는 이 바로 1차식이 0이 되는 것인데 벌써 자
접선의 기울기가 m이 되는 베타는 벌써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이 식에서 나오는 거죠. 따라서 3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죠. 정리하면 얘가 0이 되는 x 값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이해해서 x를 바로 3으로 나누면 무엇이 된다?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오, 여기서 선생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전개를 잘못했네요. 그죠? 미안합니다. 여기가 바로 무엇이 돼야 된다? 전개해버리면 x와 2x가 3x가 되고 마이너스 베타에 여기가 마이너스 2알파가 되어야 되죠. 얘가 0이 되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알파. 따라서 여기가 2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좌표가 바로 무슨 좌표가 된다? 바로 감마가 된다는 거죠. 즉, 접선의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m이 되는 그 접점의 좌표가 감마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즉, 감마는 3분의 2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값을 우리가 조금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을요, 이 3을 어떻게? 2 플러스 1로 표현해도 되겠나요? 맞나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되죠. 그럼 이게 여러분들 보이나요? 바로 무슨 점에 대한 공식입니까? 바로 내분점 공식이 되죠. 내분점 공식. 기억납니까? 공통수학 2에서 배웠는데 이 감마라는 이 좌표는 알파와 베타를 맞죠?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알파와 베타를 1대 2로 내분한 점이 된다. 즉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알파까지의 비율이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베타까지의 비율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감마는 어떻게 두 점 알파 베타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많은 점이다. 바로 내분하는 바로 점이 된다는 거죠. 바로 내분점의 좌표과는 공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되겠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3차 함수는 무슨 점에 대해서 바로 변곡점에 대한 대칭이잖아요. 그런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m으로서 같다는 것은 바로 이 감마와 베타가 바로 누굴 중심으로 변곡점을 중심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죠. 됐나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는 거잖아요. 즉 변곡점의 x좌표가 바로 이 감마와 베타의 중점의 좌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 변곡점의 x좌표와 베타 사이의 간격과 변곡점과 감마 사이의 간격과 알파와 감마 사이의 간격이 똑같이 1대 1대 1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접선은 서로 무슨 관계가 됩니까? 기울기가 평행하니까 평행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그림으로 넘어오면요. 평행한 두 접선에서의 비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평행한 두 접선을 그었을 때 일단 이 점은 평행한 접선과의 바로 교점이 되고요. 이 점은 기울기가 m인 직선과의 접점이 되고 이 점은 변곡점이 되고 이 점은 접점이 되고 이 점은 또다시 교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간격이 몇 대 몇 대 몇이다? 1대 1대 1이죠. 1대 1대 1이면 이 반대쪽도 얘가 1대 1대 1이 되어서 이 교점에서 다음 교점까지의 그 바로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이 된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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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명 바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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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몇 칸 차이, 바로 네 칸. 3차 함수는 네 칸 간격이 모두 다 같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접선을 그었을 때, 평행한 두 접선을 그었을 때, 교점, 접점, 변곡점, 접점, 교점 사이에 바로 x값의 간격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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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즉, 네 칸 차이라는 것입니다. 네 칸. 네 칸의 간격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곡점이 여러분들 제일 가운데 있는 점이 되죠. 그죠? 그러면 양 끝점에 있는 교점과 교점을 연결하면 바로 그 교점과 교점의 중점이 무엇이 되고 변곡점이 되고, 접점과 접점을 연결해도 그 교점이 바로 뭐가 된다? 변곡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고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아진다는 거죠. 알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행한 두 접선을 그었을 때 교점, 접점, 변곡점, 접점, 교점, 이 간격이 모두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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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3차 함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평행한 두 접선과의 비율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할 때가 바로 이 형태가 되는데요. 이런 3차 함수가 있는데, 사실 이 점을 극대 극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바로 이 극대극소에서 극소점의 바로 x좌표가 만약에 7입니다. 근데 7에서 접선을 그었잖아요. 그죠? 접선을 그었는데, 자, 또다시 이 접선과 그래프하고의 교점의 좌표가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스타일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접선과 뭐하게 평행하게 이렇게 극대에서 평행하게 꺼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무엇을 외친다? 바로 교점, 접점, 변곡점이 여기 있죠. 변곡점, 접점, 그리고 교점이 되겠죠. 이 간격이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이 된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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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된단 말이에요. 이 네 칸의 간격이 모두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네 칸의 간격이 모두 다 동일한 간격이 되므로 이 세 칸이 지금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길이가 6이 되는 거죠. 세 칸이 6이면 한 칸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극대점에 바로 x좌표가 3이 되는 거고, 이 변곡점에 바로 x좌표가 무엇이 된다? 5가 되는 거고, 극소의 x좌표가 7이었으니까 이 극대에서 접선을 그어서 또다시 만나는 이 교점의 좌표는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질을 이용하면 미분을 안 해도 극점의 x좌표나 변곡점의 x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데, 3차 함수에서 평행한 두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과 만나는 교점, 접점, 변곡점, 접점, 이 교점에 바로 x값에 바로 이 차가 모두 다 똑같다는 거. 그래서 네 칸 안에 우리가 이 간격이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그림이 언제였다? 바로 극대를 지나거나 극소를 지나는 x축과 평행한 두 접선과의 비율 관계, 동일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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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3차 함수를 조금 예쁘게 그리고 싶다. 예쁘게 그리고 싶다면, 막 그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쁘게 3차 함수를 그려주려면, 그렇게 예쁘게 그려야 될 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먼저
요렇게 8칸을 우리가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 8칸에서 위에 있는 변과 아래에 있는 변을 무엇으로 생각한다? 바로 여기에서 접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가 무엇이 된다? 교점이 되죠. 여기가 바로 접점이 되고, 여기가 변곡점이 되고, 여기가 접점이 되고, 여기가 교점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이렇게 3차 함수를 그려주면 가장 예쁜 3차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물론 이 아래는 계속 감소하고요. 이쪽 위로는 계속 증가하겠죠.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요 간격이 모두 다 어떻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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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교점, 접점, 변곡점, 접점, 교점의 간격이 x 값의 간격이 바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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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성질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성질이 뭐냐면, 요 변곡점을 잠시 선생님이 무엇으로 두고, 바로 원점으로 두고, 이렇게 X축, Y축을 잡았다고 가정합시다. 저, 자, 이 변곡점의 바로 좌표가 0,0이라고 간주했을 때, 이 한 칸의 간격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여기는 2A가 되겠죠. 그럼 반대쪽은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A의 좌표가 될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극소에서 이 접하는 이 접하는 이 직선을 선생님이 잠시 y꼴 k로 둔다면, y로 k로 둔다면,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내용도 많이 이용하는데, 이 변곡점에서 바로 이 극소까지의 바로 요 비율이 한 칸일 때, 여기에서 요 x축과 만나는 이 x 절편하고의 바로 비율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위에 있는 극대에서 만나는 접선의 x좌표까지가 2였으니까 얘는 1대 여기까지가 2가 돼야 되는데 얘는 바로 1대 2보다는 조금 작겠죠. 1대 2보다는 조금 작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1대 2인데 요거는 1대 2보다는 조금 작은 값을 가질 것인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3차 함수 fx와 fx를 추론하는 데 있어서 바로 y 꼴 k와의 교점을 가지고 한번 추론해 보면 fx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p라고 하고요. 자, A에서는 어떻게 되죠? A에서는 접하고 마이너스 2에서는 바로 만나게 되겠죠. 누구랑? y 꼴 k. 즉, 이 3차 함수와 y 꼴 k하고의 교점을 이용해서 3차 함수를 추론해 보면 A에서는 y 꼴 k와 바로 접하니까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에서는 만나니까 x 플러스 2a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두면 바로 이 3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날 때 바로 식이 되는데 x축하고의 만나는 교점이 아니라 y꼴 k와 만나는 교점으로 인수를 만들어서 표현했으니까 뒤에 플러스 k로 붙여주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때 이 3차 함수에 바로 무엇을 구해본다? 절편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 x값을 이 점의 x값을 선생님이 c라고 한다면 이 점의 x값은 바로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c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점이 바로 x절편이니까 결론적으로 는영으로 두었다면 이 방정식이 되죠. 이 방정식의 세근이 무엇이 된다? 바로 마이너스 c, 0, c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c, 0, c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3차 함수와 이 3차 함수와 x축이죠. x축과의 열림이니까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c, 0, c가 된다는 것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세근의 합, 그리고 세근의 둘의 곱, 우리는 뭐라고 했죠? 합둘곱이라고 했잖아요. 세근의 합, 세근의 곱도 둘씩 곱한 거에 바로 합도 이야기했죠. 그게 바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합도 필요 없고 곱도 필요 없고 둘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둘. 둘씩 곱한 거. 둘씩 곱한 것만 생각해 보면 요렇게 곱하면 0이고요. 요렇게 두 개 곱하면 바로 0이고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c의 제곱이죠. 맞나요? 자, 지금 여러분들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떠오릅니까? 그 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그 둘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이퀄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세근의 합은 무엇입니까? 세근의 합은 3차항의 개수분의 2차항의 개수의 부호 반대가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b. 얘가 우리끼리 이야기로 합이라고 했죠. 그럼 둘은 뭐였어? 둘은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둘이라고 했죠. 얘는 바로 a분의 c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곱은 무엇이 됩니까? 곱은 바로 a분의 d가 되는데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야 되죠. 마이너스 a분의 d잖아요. 합은 마이너스, 둘은 플러스, 곱은 마이너스였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둘씩 곱해보니까 마이너스 c와 0과 곱하면 0, 0과 c와 곱해도 0이니까 마이너스 c와 c를 곱하면 마이너스 c 제곱이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엇이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둘의 값이 되겠습니까? 바로 최고차항의 계수분의 x항의 계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누구입니까? P가 되죠. 맞죠? 최고차항의 개수는 P가 되고 1차항의 개수만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럼 잠시 이것을 전개해 놓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에 여기에 x 플러스 2a에다가 플러스 k가 되겠죠. 물론 앞에 실수의 p는 있는 거니까 맞죠? px 세제곱이 되겠죠. x제곱과 x를 곱하면 x 세제곱이 되니까 바로 x 세제곱의 개수는 p가 되고 우리는 뭘 찾는다고요? 바로 1차항의 개수만 찾아주면 되잖아요. 1차항의 개수를 찾아볼 때 x제곱과 곱하면 1차항은 없죠. 이 1차항과 누구랑 상수항과 곱해서 개수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4a 제곱이 되고 이 a제곱과 1차항에 곱해주면 플러스 a제곱이 되니까 a제곱 x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1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3a 제곱이죠. 마이너스 3a 제곱이 되죠. 맞나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실수배 P배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도 P를 곱해줘야 되겠죠. 요게 바로 1차항의 개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P와 P가 약분이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죠. 따라서 C제곱은 무엇이 된다? 바로 3A제곱이 되므로 결론적으로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A가 되겠죠. 근데 양수만 생각한다면 C가 루트 3A면 바로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루트 3A가 되겠죠. 따라서 요 교점의 X좌표가 이 C가 바로 얼마가 된다? 루트 3A가 된다는 거죠. 얘가 루트 3A. 그러면 이 비율이 몇 대 몇이 됩니까? 바로 변곡점에서 극소까지의 비율이 A잖아요. A.
그리고 변곡점에서 그 교점까지가 루트 3이니까 바로 비율이 몇 대 몇이 된다? 1대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이 바로 1대 루트 3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변곡점에서 극소까지가 한 칸이면 변곡점에서 이 직선과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과 만나는 요 교점이 있죠. 거기까지의 거리는 비율이 얼마가 된다? 루트 3이 된다. 우리가 여기까지가 2A였잖아요. 그러니까 2A보다, 그러니까 1대2보다는 조금 작다는 것은 그림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얘가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죠. 3차 함수니까 1대 루트 3이다. 2보다는 조금 작으니까 루트 3, 약 1.732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쪽도 변곡점에서 극대까지가 한 칸의 비율이며 변곡점에서 요 변곡점을 지나는 이 직선과의 교점까지는 얼마가 된다? 루트 3의 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루트 1대 루트 3 법칙보다는 요 네 칸의 간격이 같다. 이게 더 중요하고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사실. 많이 사용되는데 때로는 1대 루트 3도 알아놓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 때가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3차 함수와 평행한 두 접선과의 비율에 바로 이 법칙 두 가지. 첫 번째는 네 칸의 간격이 똑같다는 거.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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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그리고 바로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과의 교점까지의 바로 그 비율을 생각할 때는 변곡점에서 극점까지의 비율이 1이라면 변곡점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까지의 바로 교점까지의 거리는 루트 3이 된다. 이 두 가지도 3차 함수와 평행한 두 접선과의 비율이니까 여러분들 모의고사 칠 때나 많이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한 번만 딱 증명해보고 꼭 암기를 해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4차 함수의 숨겨진 대칭성이라는 타이틀을 두고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차 함수는 여러분들 모든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죠. 그리고 2차 함수는 꼭지점의 x좌표를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대칭축. 바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에 대해서 모두 다 선대칭입니다. 3차 함수는 어떻습니까? 변곡점이라는 특별한 점이 있었죠.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이 변곡점을 중심으로 점대칭 그래프입니다. 근데 4차 함수는 선대칭이 되는 그래프가 있고 선대칭이 안 되는 그래프가 있죠. 자, 4차 함수 중에서 극대값 하나, 극소값 두 개.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는 선대칭 성질이 없잖아요. 물론, 자, 오른쪽이 처진 이런 그래프도 선대칭 성질이 없죠. 물론, 변곡점이 두 개인 이런 그래프 형태도 선대칭이 없습니다. 그럼 선대칭이 있는 도형은 사실 어떻습니까? 이렇게 극대값 하나에 극소값 두 개가 존재하는데 극소값 두 개가 어떻습니까? 함수값이 똑같은 이런 그래프들은 어떻죠? 자, 이 선을 중심으로 선대칭 도형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대표적인 y 꼴 x 4제곱 같은 이런 그래프 바로 y 꼴 x 제곱처럼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선대칭 바로 그래프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칭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 한쪽이 처진 그래프 또는 이렇게 변곡점이 두 개인 이런 그래프에서도 어떤 특별한 접선과 만나서 우리가 대칭성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게 이 제목의 바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는데, 자, 한번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먼저 이런 4차 함수 그래프가 있어요. 극대 하나와 극소 두 개인 이런 4차 함수.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죠, 그죠? 물론 음수일 때도 여러분들 똑같으니까 자, 이런 경우를 가지고 일반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칭성을 찾기 위해서 먼저 여기에는 이 4차 함수는요, 이 모든 점에서 접선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접선을 무수히 많이 그릴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특별한 접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접선입니다. 바로 접점이 두 개 존재하죠. 접점이 두 개 존재하는 자, 접점 두 개짜리 접선이라고 선생님은 이야기를 붙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래요? 접점이 몇 개? 두 개인 접점 두 개짜리 접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끼리 명명을 해서 한번 이 접선을 접점 두 개짜리 접선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접선과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바로 접선을 한번 찾아볼 때 그 접선의 바로 X좌표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은 숨겨진 대칭성의 바로 여러 가지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바로 접점의 X좌표를 구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두 점을 연결한 그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거 배워봤죠. 바로 그 경계값이 A와 B일 때 바로 그 접선의 X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B였잖아요. 그리고 3차 함수도 바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 본 결과 바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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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칙이 있었죠. 바로 접점, 교점, 미안합니다. 교점, 접점, 변곡점, 접점, 교점. 그 순서상으로 자, X 값의 간격이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이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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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는 것을 이용했죠. 평균값 정리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런 4차 함수도 이 접점 두 개짜리 접선과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바로 X좌표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게 바로 평균값 정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접점에 이 X좌표를 선생님이 자, 알파와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평균값 정리가 무엇입니까?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비분 가능할 때 이 접점 두 개로 연결한 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을 가지는 접점의 x좌표가 이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게 바로 평균값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접선이 하나 우리가 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겠죠. 그죠? 이놈의 바로 무엇을 구해보자? 바로 X좌표를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 4차 함수를 fx라고 두고요. 이 접점 두 개짜리 접선을 선생님이 y mx 플러스 n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이 얼마가 된다는 거죠? 바로 m이 된다는 거죠. 맞죠? 그 평균 변화율 m과 똑같은 바로 순간 변화율의 x좌표를 찾겠다는 말이니까 결론적으로 f 프라임 x가 바로 무엇이 되는 m이 되는 x좌표를 찾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x 좌표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 x 좌표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되겠다? 바로 알파와 베타 사이에 존재하는 x 값을 찾아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4차 함수식을 하나 설정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교점으로 함수 추론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 4차 함수와 이 접선이 바로 알파와 베타에서 접하고 있으니까 연립방정식을 생각한다면 그 근이 알파 알파 베타 베타 이렇게 두 개씩 근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이 fx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다?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알파 알파니까 그리고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는 자 0이 아니다. 즉 여기서는 양수지만 음수에서도 해당이 되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0이 아니라고만 표현할게요. 그런데 이렇게만 설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4차 함수가 바로 x축과의 교점이 알파 알파 베타 베타라는 거죠. 그런데 y 이퀄 mx 플러스 m과 바로 교점이 알파 알파 베타 베타니까 이 뒤에 꽁무니에 바로 mx 플러스 n을 추가시켜 줘야지만 바로 이 4차 함수가 추론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4차 함수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이 4차 함수의 동함수가 바로 m인 x좌표를 찾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fx의 도함수를 찾기 위해서 자, 곱함수 미분법으로 자, 앞에 거를 p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뒤에 거를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으로 놓고 미분을 해보면 앞에 거 미분하면 자, 2가 떨어져서 2p에 x 마이너스 알파 1제곱이고 x 마이너스 알파 미분하면 1이겠죠. 곱하나 마나.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한번 적어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런 다음 플러스 자 앞에 거 그대로 p의 x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고 뒤에 걸 미분하면 2가 떨어지죠. 그러면 두 배의 x 마이너스 베타의 1제곱이 되면 x 마이너스 베타 다시 미분하면 1이니까 곱하나 마나가 되겠네요. 그리고 뒷부분에 mx 플러스 n이니까 미분하면 m만 남고 n은 상수니까 제로가 되겠네요. 요게 바로 뭐가 되는 m이 되는 x 값을 찾자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기 m과 m은 소거가 되고 자 우변에는 0만 남게 되죠. 그럼 좌변을 보면 인수분해가 되죠. 공통인수가 2p에 x 마이너스 알파 하나, x 마이너스 베타 하나가 남고, 자, 이거로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자, 이항, 여기 조금 예쁘게 갈로를 쳐볼게요. 자,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앞에 부분은 x 마이너스 베타 하나가 남고, 뒤에 부분은 뭐가 남습니까? x 마이너스 알파가 남죠. 이렇게 해서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P는 0이 아니죠. 그리고 자, x 마이너스 알파가 0이 되는 x 값은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0이 되는 x 값은 베타, 그리고 여기에 2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이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x는 어떻게 된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는 그 x값은 바로 이 알파와 베타 사이죠.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따라서 알파와 베타에서도 사실 접선의 기울기는 0인데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켜주는 바로 그 x값은 무엇이 된다? 바로 알파와 베타 이 경계값에 무엇이 된다? 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바로 경계값에 중점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경계값의 바로 중점이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무엇이 되는 m이 되는 바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해주는 바로 그 x 좌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가 바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간격, 이 간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1대1을 만족시켜주는 즉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바로 알파와 베타의 바로 산술 평균, 즉 기하적으로 의미하면 바로 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기가 중점이 된다는 것은 이 접점 두 개짜리도 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기준으로 무엇이 된다?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뭐하다? 똑같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4차 함수가 자, 대칭성은 없지만 원래 대칭성은 없지만 이 4차 함수와 이 접선 두 개짜리 접점 두 개짜리 접선과 이루어진 이런 표현 방법을 한다면 이 접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접점의 기준이 바로 무엇이 된다? 두 경계 알파 베타 접점의 알파 베타의 중점이 되므로 맞죠? 요 간격이 뭐하다? 똑같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요게 바로 4차 함수의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기울기가 m이 되는 바로 접점 두 개짜리 접선과 기울기가 똑같은 바로 접점의 x좌표를 찾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정말 선생님이 여기서 먼저 만들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함수값 차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기존에 4차 함수가 있고 이 접점 두 개짜리 함수를 선생님이 이제 gx라고 한번 놔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함수 f와 g의 함수값 차, 그 함수값 차란 말은 fx에서 무엇을 gx를 뺀 것을 우리가 함수값 차 함수가 되겠죠. 각각의 x값에서 함수값을 서로 뺐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x점이 하나 주어졌을 때 요 점에서의 요 두 그래프의 요 y값의 차, 요런 y값의 차를 바로 함수값 차, 요렇게 함수값 차이가로 만드는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fx에서 gx를 빼면 되겠죠. 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fx를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었죠. 어떻게 설정을 했습니까? 바로 접점 두 개짜리 접선과 바로 교점의 좌표로 바로 이 fx를 추론하면 어떻게 했죠? 바로 최고차의 계수는 p고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다. 뒤에 무엇? 이 접점 두 개짜리 접선을 추가시켜주면 바로 함수 추론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f에서 g를 뺀 새로운 함수를 선생님이 hx라고 둔다면 이 함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fx에서 gx를 빼기 때문에 gx가 없어지고 p의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x 마이너스 베타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말은 바로 이 hx 바로 함수차 함수값 차 함수는 바로 x축과 알파에서 제곱인수로 만나고 베타에서 제곱인수로 만나기 때문에 바로 알파에서 중근을 갖고 베타에서 중근을 갖는 바로 4차 함수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바로 어떤 그래프가 되겠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알파에서 접하고 베타에서 접하죠. 맞습니까? 접하면서 바로 이 HX 그래프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대칭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 되죠? X 이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기준으로 대칭성을 가지는 바로 4차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즉 원래 이 4차 함수는 대칭성이 없지만 이 4차 함수에서 접점 두 개짜리 접선을 뭐한다? 빼버리면
이 빼앗는 새로운 함수 hx는 이 접점 두 개짜리의 바로 접점 알파 베타에서 각각 x축에 접하는 바로 어떤 함수가 된다? 바로 대칭성을 갖게 되는 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접점 알파와 베타는 고스란히 보장을 받으면서 그 대칭성이 바로 x 이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숨겨진 대칭성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4차 함수는 대칭성이 없지만 접점 두 개짜리 접선과 뭐 한다면 바로 빼준다면 모든 4차 함수는 바로 대칭성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대칭축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양 끝점, 접점의 이 두 점의 평균값, 즉 중점을 중심으로 대칭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래프가요? fx 그래프가 아닌 fx에서 gx를 뺀 함수값 차로 표현한 바로 함수는 바로 숨겨진 대칭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길이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중점을 기준으로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자, 이 길이도 어떻게 된다? 같을 수밖에 없고 또 4차 함수에서 자, 이런 대칭성을 갖고 있으므로 자, 여기서 이 극대라고 하죠. 극대를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이 끝도 어떻습니까? 간격이 똑같죠. 그러면 이것을 그냥 일반화해서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생각해 줄 때 바로 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해주는 이 접점을 지나는 접선, 즉 이 접선도 기울기가 이 gx와 기울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바로 여기에서도 이 간격이 뭐 할 수밖에 없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여기에 어떤 직선을 이렇게 긋더라도 어떤 직선을 그어도 어떻습니까? 요 간격, 이 간격과 이 간격은 똑같잖아요. 대칭성이니까. 그 말은 여기에 어떤 이 GX 접점 두 개짜리 접선과 똑같은 뭐를 그어도 직선을 그었을 때 기울기가 M인 걸 그었을 때 요 간격 이 간격과 이 간격은 뭐하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또한 이 점에서 요 중점까지 요 길이와 요 길이도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되겠어요. 아시겠나요? 너무 이것까지 선생님이 굳이 그 증명을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 기울기와 gx 접점 두 개짜리 접선과 평행하게 끄면 모든 간격이 뭐하다?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길이가 같잖아요. 그죠? 물론 요 사이도 길이가 같죠. 그런데 요 길이와 똑같이 요 길이도 같게끔 1대 1대 1인 그런 뭡니까? 직선도 하나 그릴 수가 있겠죠. 저 그때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을 그렸을 때 요 간격이 1대 1대 1로 똑같은 직선도 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또한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할 것이 뭐냐면, 자, 우리가 이런 대칭성을 가지는 이 그래프는요, 이 대칭축 위에 어떤 점에서 이 HX 그래프에 우리가 접선을 이렇게 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즉, 어디에서 요 대칭축 위에 있는 점에서 요 HX에 접선을 그렸으면 각각의 요 접점이 존재하겠죠. 맞나요? 요 접점 또한 어떻게 된다? 요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 길이가 뭐하다? 똑같은 간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 길이도 똑같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얘가 이 대칭축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렸으니까 이 길이도 똑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그것을 이 일반화시키는 이 4차 함수에도 적용을 시켜보면 요 대칭의 중심에 있는 어떤 점 위에서 자, 이 4차 함수에 무엇을 접선을 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접선을 양쪽으로 하나하나씩 그려보면 이렇게 두 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접점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요 접점을 두 개 연결한 이 직선 또한 자, 그러면 여기에 접점이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그죠? 이 접선 또한 GX의 기울기와 동일한 바로 직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하나의 직선을 그었을 때 GX와 기울기가 같은 이런 직선을 그었을 때 그 접점에서 새로운 접선을 그어버리면 어디에서 만난다? 바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즉 대칭축 위에서 만난다는 거죠. 역으로 이야기한 거죠. 먼저는 이 대칭종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점 두 개도 1대1의 바로 간격을 가지듯이 바로 1대2 GX와 기울기가 똑같은 직선 위에서의 바로 이 점에서의 접선을 그리면 그 접선의 교점은 어디에서 생긴다? 바로 대칭축 위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처럼 4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무엇이 대칭성이 여기 존재하지 않지만 어떤 접선과 접점 두 개짜리 접선과 차 함수를 만들면 바로 함수값의 차를 이용한 함수를 만들면 바로 대칭성이 존재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꼭 이런 그래프만 된다? 아니죠. 이런 그래프에서도 다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4차 함수에서 접점 두 개짜리 함수를 우리가 그었을 때 이 접점 두 개짜리 함수에 바로 접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 접선과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이 하나 생길 때 그 접점의 좌표는 x좌표는 어떻게 된다? 바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칭축 위에 있는 점에서 무엇을 그렸을 때 바로 접선을 그리면 맞죠? 그 접점을 지나는 이 직선 또한 기울기가 접점 두 개짜리의 접선과 기울기가 뭐하다?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숙지해 보기 바랍니다. 바로 4차 함수의 숨겨진 대칭성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4차 함수와 평행한 두 접선과의 비율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3차 함수에서 평행한 두 접선과의 비율 관계가 두 가지가 있죠? 바로 네 칸의 간격이 모두 똑같던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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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칙, 그리고 1대 루트 3 법칙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4차 함수도 그것과 비슷하게 네 칸의 비밀이 있어요. 네 칸의 비밀이 있고 또 하나가 1대 루트 3 법칙이 아니라 1대 루트 2 법칙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조금 전에 4차 함수의 숨겨진 대칭성을 공부했었잖아요. 그 그래프를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그러면 이 접점 두 개짜리 접선을 y 꼴 mx 플러스 n이라고 한다면 그 접점의 좌표는 바로 이 기울기 m과 똑같은 이 접선이 하나 있겠죠. 그 접점에 대해서 바로 이쪽 저쪽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죠? 바로 여기가 우리가 앞에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면 여기가 중점이 되어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중점이 되니까 이
바로 접점 두 개짜리 접선과 평행한 바로 접선을 그렸을 때 그 가운데 이 대칭 축을 우리가 Y축이라고 한다면 이 Y축을 기준으로 자, 오른쪽과 왼쪽으로 갖는 거리가 똑같겠죠. 따라서 오른쪽에 이 접점 두 개짜리 접선의 이 접점을 알파라고 하면 이 접점은 무엇으로 들 수가 있다? 마이너스 알파로 들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fx와 y 꼴 mx 플러스 n의 교점을 이용해서 함수 추론을 해보면 fx는 자, 최고창의 개수를 모르니까 p라고 하고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 바로 중근을 가지니까 바로 x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알파 바로 중근을 가지니까 x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겠네요. 그런데 x축과의 교점이 아니라 y 꼴 mx 플러스 n과의 교점이니까 이 뒤에 바로 mx 플러스 n을 뭐 해주면 되겠다? 추가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뭘 찾아내려고 하느냐면 이 접점 두 개짜리 접선과 바로 평행한 접선을 그었을 때, 자, 요 점이 지금 우리가 원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여기 알파까지의 요 간격과 이 베타까지, 요 비율과 요 비율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1대 루트 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1대 루트 3법칙이 아닌 4차 함수에서는 1대 루트 2법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을 그대로 접선으로 갖고 와야 되겠죠. 따라서 원점을 지나므로 y 절편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는 fx와 mx하고의 바로 무엇을 바로 교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자 함수를 추론해 보면 자 이때 요 교점의 좌표를 베타라 하고 요 교점의 좌표를 감마라고 한다면 이 fx와 y 꼴 mx하고의 관계는 알파에서는 교차하고 여기 원점이 되겠죠. 원점은 접하죠. 그리고 베타에서는 교차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 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fx에서 사실 누굴 빼야 됩니까? mx를 빼야 되는 거죠. 맞나요? mx를 뺀 식이 되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p의 x 플러스 알파 제곱 x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플러스 n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럴 때 이 교점이 바로 무엇이 된다? 베타와 감마와 0이 된다는 거죠. 자, 이때 0은 무엇입니까? y 꼴 mx와 접했으니까 이놈의 바로 근이 무엇이 된다? 감마와 0은 중근이 되겠죠. 0은 중근이 되고 베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런데 이 방정식을 조금, 이 우변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P는, 자, X 플러스 알파와 X 마이너스 알파 전체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합차를 이용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전개해보면 X의 4제곱이니까 px의 4제곱 그리고 이 짠짠을 한 다음에 p를 곱하면 마이너스 2p의 알파 제곱 x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는 알파 4제곱이니까 바로 플러스 p의 알파 4제곱 플러스 n이 되겠죠. 자, 이 바로 방정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fx 마이너스 mx식이 이런 4차식이 되는데 이놈이 0이라는 중근을 갖잖아요. 그죠? 그럼 0은 근이니까
그는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그럼 F0와 제로를 빼면 여기가 0이죠. 왜? F0는 원점이니까. 그러면 얘가 모두 다 제로거든요. 여기도 제로, 여기가 제로가 되니까 P 알파 4제곱 플러스 N 자체가 무엇이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 말은 얘가 바로 0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상수 파트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는 것은 바로 fx-mx가 바로 px의 4제곱 마이너스 2p 알파 제곱 x 제곱으로 남는다는 거죠. 그럼 얘를 px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죠. 그러면 x 제곱에 마이너스 바로 2 알파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됩니까? px 제곱에 바로 합차가 돼서 x 제곱에 얘는 루트 2 알파 전체의 제곱이니까 한 번은 x와 루트 2 알파를 더해주고 한 번은 x와 루트 2 알파를 뭐 해주면 되겠다. 빼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요 자체가 루트 2 알파의 제곱. 알파는 바깥쪽에 있어야 됩니다. 루트 2 알파. 맞죠? 요 놈이 근이 된다는 말이죠. 요 놈을 0으로 만드는 왜 x축과의 바로 이 직선과의 교점이니까 이 직선과의 교점 즉 fx와 마이너스 mx하고의 차니까 바로 이 y 꼴 fx와 y 꼴 mx하고의 교점이 몇 가지가 나온다?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네 가지가 첫 번째 0은 바로 중근을 갖고 맞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 알파, 하나는 플러스 루트 2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이 베타가 바로 뭐가 된다? 루트 2 알파가 되는 거고, 이 감마가 마이너스 루트 2 알파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1대 알파 대 루트 2 알파의 관계가 되니까 1대 루트 2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용한 숨겨진 대칭성, 바로 이 대칭축을 바로 뭐라고 했을 때, Y축이라고 했을 때, 접점 두 개짜리의 접점까지의 그 비율이 1이라면, 바로 이 여기 어떻게 보면 극대에서 극대가 아니라 이 기울기가 m이 되는 직선하고의 교점하고의 바로 간격이 1대 루트 2가 된다는 것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래프가 바로 이렇게 바로 극소값이 똑같은 대칭 이 그래프에서 이 바로 x축이 바로 여기 말하는 y 꼴 mx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 그래프에서는 바로 극소가 되는 거죠. 극소. 그 비율이 요 비율 자체가 요게 여러분들이 요거와 비교할 때 그러니까 이 y꼴 mx와 y꼴 mx 플러스 n을 이렇게 옆으로 평행하게 이렇게 x축으로 이 축을 만들었다면 여기에 우리가 이 극소를 지나는 요 직선 자체가 여기로 말하면 누가 되는 것이고 바로 y꼴 mx 플러스 n이 되고 이 x축이 y꼴 mx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요 비율이 몇 대 몇이 되어야 된다. 요게 바로 1대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3차 함수와 비슷하게 바로 4차 함수에서도 극소까지의 요 길이의 비율과 그리고 어디까지 교점까지의 그 비율이 1대 루트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증명은 여러분들이 딱 한 번만 해보면 되고요. 요 1대 루트 2를 알면 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음 바로 3차 함수와 마찬가지로 몇 칸 차이, 몇 칸 차이가 아니라 네 칸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함수 중에서 선생님 표현으로는 좀 돌고래와 좀 비슷하게 생기는 이 4차 함수에서
바로 네 칸짜리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요 그래프 자체가 X축과 이렇게 만나는 요점의 좌표를 우리가 알파라고 하고요. 자, 이 점이 자, 바로 변곡 접점입니다. 여기가 변곡 접점. X축과 어떻게 바로 접하면서 바로 교차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죠. 이 그래프는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변곡점이 여기도 변곡점이고 여기도 변곡점이 된다고 했죠. 기억나나요? 그러니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정확하게 좀 안 상태에서 이 부분을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요. 이 변곡 접점의 감마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극속 위치를 베타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바로 변곡점의 바로 위치를 델타라고 한다면, 이 fx는 어떻게 우리가 함수 추론을 할 수가 있죠? 바로 fx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p라고 하고요. 알파에서는 만나니까 1차의 인수를 갖고요. 감마에서는 바로 변곡 접점이니까 바로 3차, 바로 3중근을 갖는다는 거죠. 따라서 x 마이너스 감마의 바로 몇 제곱? 세제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교차하면서 접하니까 바로 3차의 인수를 가져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 식은 X축과의 교점이니까, 자, 여기서 끝내버리면 되겠죠. 자, 얘를 양변 미분을 하면, f 프라임 x는, 자, 앞에 거를 p의 x 마이너스 알파, d를 x 마이너스 감마의 세제곱이라고 한다면, 자, 앞에 거 미분하면, x 마이너스 알파 미분하면 1이니까, 자, p는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p배의 x 마이너스 감마의 세제곱이 되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적어주면 px 마이너스 알파의 합성함수법을 이용해야 되겠죠. 알맹이의 세제곱이면 3, 3 알맹이의 제곱이 되고 곱하기 알맹이를 미분한 1을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인수가 바로 px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이 공통인수가 되고 자, 앞에 부분은 x 마이너스 감마 하나가 남고 뒤에 부분은 여기에 선생님이 알파가 아니라 여기에 무엇을 감마라고 표현해야 되죠. 미분했으니까 x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이 돼야 되죠. 따라서 x 마이너스 감마 제곱으로 묶으면 여기 남는 것은 3배의 x 마이너스 알파니까 3x 마이너스 3알파로 두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얘가 0이 되는 값이 바로 x축과의 교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이 됩니까? 바로 감마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게 되겠죠. 맞나요? 감마 제곱이라는 인수, x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을 우리가 인수로 가지니까 바로 이 x 이꼴 감마는 무엇을? 중근을 갖게 되고 도함수에서 중근을 갖게 되고 여기서는 무엇이 됩니까? 4x가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감마가 0이니까 x는 바로 무엇이 된다? 4분의 3 알파 플러스 감마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즉 미분계수가 0이 되는 0이 되는 것이 바로 x 이꼴 감마와 x 이꼴 4분의 3알파 플러스 바로 감마가 되는 거죠. 근데 요게 바로 미분계수 0이 되는 지점 누구입니까? 요게 바로 베타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베타에서 지금 극소값을 가지니까 그죠? 지금 동함수가 0이 되는 걸 찾았다는 말은 바로 누구를 찾는 거죠? 바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걸 찾잖아요.
따라서 감마에서는 중근을 갖고 그리고 바로 x 이꼴 4분의 3 알파 플러스 r 감마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베타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러면 베타에서는 1차의 요 값 자체가 베타니까 베타에서는 1차의 인수를 가지니까 도함수가 바로 x축과 뭐하고 교차를 하고 감마에서는 중근을 가지니까 도함수에서는 접해버리는 이런 바로 뭐가 된다? 도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원래 함수에서는 이 감마가 바로 삼중근을 가져야 되죠. 삼중근을 갖게 되죠. 그런데 도함수에서는 뭐 한다? 바로 삼중근을 가지려면 도함수는 바로 중근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도함수가 되는데 먼저 이 도함수에서 요 극소에 대한 바로 평행선이잖아요. 평행선을 그어본다면 여기가 교점, 여기가 바로 뭡니까? 평행선을 이렇게 바로 x축과 평행하게 그어본다면 우리가 3차 함수 성질에서 배웠지만 바로 여기가 교점, 여기가 접점, 그리고 변곡점, 그리고 접점, 그리고 교점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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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교점에서 접점까지가 1이면 접점에서 변곡점까지가 1이고 변곡점에서 다시 접점까지가 1이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접점과 접점까지 비율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함수에서 보세요. 도함수에서 극값, 원함수에서 변곡점이라고 했죠. 도함수에서 극소값이죠. 그 극값은 원함수에서 변곡점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1대 2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이 베타 값을 보면요. 베타를 해석해 보면 베타는 이 4를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해석할 수가 있나요? 4를 3 플러스 1로 바꾸어도 되죠. 그럼 이 베타는 것은 알파와 감마를 몇 대면 알파와 감마를 1대 3이죠.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베타는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되죠. 이 베타는 알파와 감마를 몇 대면 1대 3으로 뭐 하는 점이 된다? 바로 내분하는 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타와 감마가 바로 세 칸이잖아요. 세 칸인데 이 도함수에서 본다면 이 베타와 감마 자체도 세 칸이 맞죠. 그러면 여기에 도함수의 극점이 원래 함수의 무엇이니까? 변곡점이니까. 여기까지를 생각한다면 요게 1대2니까 여기도 1대2가 된다는 거죠. 1대2.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이 된다? 1대 1대 2가 된다는 거죠. 요 2 안에 두 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몇 칸이 되어버린다? 네 칸의 비밀이 이런 그래프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외쳐본다면 이 점은 바로 뭐죠? 교점이 되죠. 여기는 뭐가 됩니까? 바로 접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점은 뭐가 된다? 변곡점. 그리고 이 점은 변곡점인데 변곡접점이죠. 그게 바로 1대 1대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 1대 2니까 전체가 몇 칸 차이다? 네 칸 차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누구 사이가 2가 됩니까? 변곡점과 변곡점과 변곡점 사이의 간격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다시 이 부분을 우리가 지우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부분을 모두 다 지우고 생각해 보면 이 사, 이 4차 함수를 바로 이 x축과의 교점을 이용해서 추론한다. 바로 여기가 알파 감마니까. 자, 그러면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찾아보니까 감마에서는 중근을 가지죠. 그러니까 x축에 접해야 되고 제곱인수니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x가 바로 4분의 3알파 플러스 감마인데 4분의 3알파 플러스 감마가 바로 의미하는 게 바로 뭐다?
2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점이니까. 그 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극소점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몇 대면 교점, 접점, 변곡점, 접점이 1대 1대 1이니까 1대 2가 되는 거죠. 1대 2니까 이 전체 길이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타를 다시 관찰해 보면 베타는 알파와 감마를 몇 대 몇으로 1대 3으로 내분한 점이니까 이 베타는 알파와 감마를 1대 3으로 내분했기 때문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1대2니까 이 변곡점을 따라 올라간다면 요 b도 1이 되고 요 b가 2가 되어서 1대 1대 2, 즉 1대 루트 3이 되어버리는 거죠.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1대 루트 3을 외우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얘를 1대 1대 루트 1대 1대 2로 외워주기 바랍니다. 네 칸의 간격을 1대 1대 2의 간격으로. 그 2는 누구와 누구 사이? 이 변곡점과 이 변곡점인데요. 이 변곡점은 변곡점이지만 바로 접선이 지나가는 곳이니까 변곡 접점으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는 교점이 되고 여기는 바로 극점이 되겠죠. 극점이지만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버리면 여기도 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 4차 함수 형태에서는 교점, 접점, 변곡점, 변곡접점 그 간격이 1대 1대 2가 되어서 네 칸의 간격을 가지는데 그 2는 누구와 누구다? 변곡점과 다음 변곡접점 사이의 간격이 2가 되는 것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3차 함수와 4차 함수에 대한 두 평행한 두 접선과의 비율과 그리고 숨겨진 대칭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